이분은요, 남편 드시는 분이 고혈압 약을 꾸준히 드시고 계신데요. 한 5년쯤 됐는데, 불규칙한 생활과 음주 등으로 혈압 관리가 아주 잘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고. 가정식 혈압계로 재보면 막 160, 최고 혈압이 그렇게까지 올라가는 적도 있고, 어제는 180까지 올라가서 깜짝 놀랐다고. 저는 병원에 가보자고 남편한테 얘기하는데 좀 쉬면 괜찮다고 남편은 영 마다한다고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이렇게 180까지 혈압이 오르는 경우 어떻게 제가 해야 되는 걸까요? 병원으로 끌고 갈까요? 아니면 먹고 있는 혈압약을 한 번 더 먹어도 될까요? 아니면 청심환을 먹으면 될까요? 뭐 이런 말 해주셨고요. 뭐라고 답을 드리면 될까요? 이분께. 본인보다도 남편, 부인, 배우자가 이렇게 환자가 있으면 지켜보는 입장에서 더 속이 타거든요. 이런 분은 이 환자의 혈압의 원인은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약은 계속 드시고 계신다는데요? 이게 조절이 안 되면 병원을 다시 찾아가서 약을 바꿔야 되고, 이 관리를 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고 하는데, 사실은 혈압 환자의 저는 대부분이 게으름병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관리하면 충분히 조절될 수 있을 텐데. 약을 바꾸면 혈압이 잡히나요? 그렇죠. 지금 이 사람은 수축기랑 이완기 혈압이 다 높거든요. 네. 약을 이제 이뇨제 형태에서 빼기도 하고 그다음에 혈압 자체도 낮춰야 되고 복합제제를 먹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종류가 조금 2개에서 3개 정도 합쳐진 형태로 복용을 해야 되고 이 180까지 올라오게끔 사실 두면 안 되죠. 상당히 높은 거죠, 이 정도면. 그렇죠. 근데 사실 혈압이 오른다고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본인이 불편한 게 없으면. 그러나 왜 위험하다고 하는 건가요? 이게 높게 유지되다가 뇌출혈이라든지 혈관 사고가 많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혈압을 낮춰서 유지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는 아니지만 다른 질병이 촉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조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청심환 얘기 한번 더 여쭤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청심환을 먹으면 혈압 내리는데 도움이 될까요? 라고 마지막으로 물어주셨는데 여기는 어떤 답 주시겠어요? 청심환 먹지 말고요. 이건 병원 약을 먹어서 정확하게 혈압을 조절하는 게 맞습니다. 청심환은 사람이 긴장 상태가 되면서 우리가 긴장도가 올라가면서 혈압이 올라갈 때 쓰는 거거든요. 혈압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진정을 하기 위해서 먹는 거지. 혈압약이 아니라 진정용이다. 이거는 분야가 다른 약이다. 네. 예. 병원 약을 드셔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꼭 남편 되시는 분 설득하셔서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혈압이 위험한 이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팍 올라간 상승된 혈압이 약한 혈관을 터트리는 경우죠. 그게 뇌혈관이면 그게 뇌출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신경외과 영역에서는 180을 넘는 혈압은 위험한 혈압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200, 210 정도의 혈압으로 오신 분들을 우리가 응급실에서 낮추는 목표가 180으로 잡고 있는 180 밑으로 낮추는 걸 잡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 번에 높은 혈압도 위험할 수 있고요. 네. 또 그렇지 않더라도 높은 혈압은 왜 문제가 되느냐면 혈압이 높다는 것은 혈관의 저항성을 계속 증가시킵니다. 이 압력 때문에 그 혈관은 더 강한 장력을 받으니까 그 장력을 가중시키죠. 그러면 나중에는 혈관의 탄력성이 없어지는 거고 그걸 쉬운 말로 동맥경화라고 하고 뇌졸중의 위험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혈압은 교정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약을 이렇게 2개를 드셨는데도 지금 이 정도면은 연세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만약 연세가 50대, 60대를 넘어갔다란다면 이제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 만약 40대, 50대라면 이거 다시 조정받으셔야 되는 혈압입니다. 이거 병원에 가셔서 담당 의사한테 가셔서 지금 상태 하시고 이거 다시 조정받으셔야 되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2분 모두 임치선 원장님이나 조동찬 기자 모두 이 상태는 가만히 두면 안 되고 이 상태로 두면 안 되고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데 동의를 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네. 남편분 꼭 설득하셔서 제대로 된 그 조치 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사연 보내주세요. 이런 사연을 들으면 제가 혈압이 올라요. 좀 어떻게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러게. 근데
본인은 괜찮다고 계속 그러고 옆에 사람이 발을 동동 구르고 이러는 상황이 너무 물론 이제 많아요. 혈압약에 대한 논란이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혈압약은 인위적으로 혈압을 낮추는 거지 몸에 있는 저항성, 혈관이 받는 저항성을 낮추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치료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왜 혈압약을 평생 먹어야 되는 거면 이게 정말 치료약이라고 할 수 있냐 이런 논란이 있는 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혈관의 탄력성을 저항성을 감소시키는 그런 네. 운동 같은 것들로 낮추는 게 진정한 치료라고 하는 논란이 없는 건 아니지만 분명한 건 혈압력으로 조절되면 뇌졸중과 심장병 염도가 낮아지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관련해서 질문이 하나 떠올랐는데 우리가 보통 적정 혈압을 80, 120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체구가 좀 큰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고혈압이어도 고혈압이라고 판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기사를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그게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요. 사실 이제 이 기준 혈압, 고혈압이라고 정한 혈압이 나이에 따라, 체중에 따라, 그다음에 아까 자기의 신체 비율에 따라 어떻게 달라져야 된다는 연구들이 되게 많은데 네. 그 기사는 그러니까 주류 학계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거 하나의 연구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체구가 큰 사람은 다르게 혈압을 조금 높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을 일반화시키기 상당히 위험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뭐냐면 이제 그거는 그 고혈압을 관장은 학회에서 받아들여야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그런 문제의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이별로 혈압을 고혈압의 기준을 달리해야 된다는 움직임이 있고요. 그리고 그건 받아들여졌어요. 예. 네, 나이별로는 예. 네. 그리고 실제로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준의 고혈압보다 훨씬 더 낮췄죠. 기준을 높였죠. 그러니까 예? 조금 혈압이 높아도 완화시켰죠. 혈압이 높아도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일본 쪽은 그렇군요. 아직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이런 거 생각해보면 김선 아나운서 옛날에 저혈압 아니었어요? 젊었을 때? 그런데 저혈압이라는 규정 자체가 없어졌다면서요. 예, 근데 본인이 80에 60이었던 사람이 네. 나이가 먹어가면서 120에 80이 됐어요. 90이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고혈압일까요? 아니면 정상일까요? 정상이니까 물어보시는 거겠죠? 아니. 그러면 아닌가요? 정상인 사람이 그렇게 해서 고혈압이 된 거랑 이 사람하고 차이는 뭐가, 이 사람은 정상인 거 아닌가? 고혈압이 된 건가? 이런 논란이 참 많은 거예요. 맞아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혈압에서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게 이게 정상범위냐? 그냥 단순하게 수치,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가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지금 인식을 하면서 계속 기준이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늙으면 혈압이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그러면 위험해진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거는 자연스럽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거를 계속 인위적으로 낮추면 기력이 없이 힘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 기준을 누가 정했느냐? 지금 그게 다시 도마 위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렇군요. 예. 근데 180은 아니에요. 이거는. 180은 이거는 아니에요. 비정상입니다. 네. 이것까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었어요.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